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서건이 아뢰기를 김자정을 서용한 것은 대전의 경년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비록 그러나 만약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법에 구애하겠는가 하였다. 경년법은 일정한 횟수가 지나야 서용하는 법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학기를 강하다가 검토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가 이미 확립되면 지키는 바는 간략해도 미치는 바는 넓은 것입니다. 세종께서 항상 소학, 대학, 중용, 대학년이 성리, 군서 등의 글을 모아 그 체를 확립시켰으므로 30년간 예약, 형정의, 태평의 다스림을 이루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유념하소서 하였다. 학기는 예기의 편명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와 영돈영 부사 노사신과 문성군 유수가 와서 아뢰기를 공신들의 중삭연을 근래 모두 정지시켰는데 지금 국가에 일이 없고 공신들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이번 중삭에는 진연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왕대비께서 이미 동지의 진연을 연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혼자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명회 등이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경등은 마땅히 대왕대비 전에 청하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즉시 청하였더니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내가 본래 연호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정지하였는데 주상이 나 때문에 또한 중사견을 정지하였다니 내가 억지로 따르겠다. 그러나 무릇 잔치의 물품은 모두 간략한 예를 따르며 잔을 드림도 석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사견은 음력 2월, 5월, 8월, 12월에 공신이 임금에게 바치던 잔치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극기 등이 자자를 올려 김자정을 서용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김자정을 서용한 것은 대전의 경년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급히 서용함을 옳지 않다고 하니 그렇다면 아직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향화한 김바을다상은 거추의 아들입니다. 지금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서울에 머물면서 시위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그의 마음에 국가에서 대우함이 후하지 않다고 여겨 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북방의 병난이 아직 종식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비록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염려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후하여 이미 와서 사는 사람은 그만이지만 지금 이후에도 와서 사는 사람을 허락한다면 말로의 배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의 허시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조로 하여금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살겠다고 한다면 허락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은 비록 아내를 생각하여 머물기를 원하나 끝내는 반드시 돌아가기를 청할 것이다 하였다. 한명회가 말하기를 지난날 신숙주 홍윤성이 북정한 뒤에 장가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 후 본토에 돌아가려고 생각하여 승정원에 나아가서 언둥이 매우 불손하였습니다. 세조께서 사정전에 나아갈 때 장가로가 마침 겸사복으로서 입시한 것을 머리를 움켜쥐고 끌고 나가 의금부에 하옥시키게 하였더니 그 후에는 종신토록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내는 비록 돌아가기를 희망하더라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치사 강희맹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거추의 아들이니 머물기를 원한다면 허락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한 명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야인이 투항하여 머물기를 원하는 뒤에는 마침내 제 나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다시 그 뜻을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주로 하여금 설득시켜서 그 뜻을 살펴보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동청례가 가장했던 몽고 세조 황제책 하나, 지풍우책 하나, 선악보응책 하나, 남무보호대책 하나, 음양정복책 하나, 복득지혜책 하나, 음식연향책 하나, 일월광명책 하나, 음양택일책 둘, 개천문책 한 개 하나, 진언책 하나, 불경책 일곱, 예도책 하나, 권학책 하나 등을 사역원에 보내어 전습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겸사복, 낭산파 등 18명을 좌우로 삼고 태우시내 등 18명을 우우로 삼았다. 그리고 입시한 승지와 겸사복장 및 쏘는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활쏘기를 마치고 좌우에 마친 수를 계산해 서로 같았다. 한 사람이 화살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하였는데 오른쪽이 이겼다. 명하여 별조궁 한 장을 주게 하였다. 향화한 김상미도 활쏘는 대열에 있었는데 술이 취해 쏠 수가 없다고 하므로 임금이 우승지 김승경으로 하여금 김상미에게 묻게 하기를 누가 그대에게 술을 권하여 이렇게 취했는가 하니 김상미가 대답하기를 신이 활쏘기를 하려고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하였다. 박숙진이 나와서 말하기를 김상미가 술이 취하여 실례를 하였으니 의금부 해부하여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0일 성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무신의 활쏘기를 구경하다가 이긴 쪽의 소영 등에게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이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할애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승 등이 의논하기를 김바을다상은 소원에 따라 시조하도록 윤호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조사는 어버이가 늙으면 벼슬 하지 아니하는데 너는 어버이가 늙었어도 오히려 머물고자 하느냐 또 너가 지금 서울에 머물면 뒤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뜻으로 김바을다상에게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기관찰사 이계순이 황희도 관찰사인 이봉에게 음식물을 청구하니 이봉이 어육 등 물품을 보낸 뒤에 해주, 장령, 강령, 옹진, 용매 등지에 나눠 배정하여 약간의 물품을 준비하여서 보내게 하였으니 청간에 모두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니 의건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동지사 이승훈에게 이르기를 한승부의 송사가 얼마인가 하니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송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기묘한 사건은 아니고 다만 난관의 수가 적어 속히 판결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추울 때이니 경은 속히 판결해서 송사거리가 없게 하라 하니 이승훈이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진나라 절도사인 안심신이 누첩을 수취한다는 구실로 백성의 돈을 거두어 사복을 채웠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째서 기록했는가 하니 시간간 이 우구가 말하기를 이것은 조중에서 백성의 재물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진나라에서 향병을 구시로 백성의 재물을 착취했는데 그것이 진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안심신의 재물을 탐하여 백성에게서 긁어낸 것을 알겠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정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러한 것이다. 근래 경기관찰사 이계손이 음식물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을 일체 폐지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어찌 잘못 인도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아래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식을 성혼시키면은 마땅히 자기 집에 물품을 써야 할 것이다. 이 개손이 지난번에 대산이 되었을 때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물품을 청구함이 이러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사람을 알기가 역시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누첩은 성 위의 망루 즉 및 작은 담을 말한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의지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주상께서 적자와 서자가 모두 번성하지 못하고 나도 연로하여 늘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세종께서는 본손과 지손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남아있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늘 사족의 분열을 선발하여 인내하고자 하였으나 주상께서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어쩔 수가 없다. 사대부의 첩의 딸이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 중에 반드시 취할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승정원에서 너를 조사하여 아래라. 그리고 나의 뜻을 정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의지는 대왕대비의 명령이고 임내는 궁 안으로 드립니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승지들이 무릇 이를 아래 때 먼저 스스로 지시하니 이는 매우 불가하다. 지금 이후에는 마땅히 나의 처단을 기다리도록 하라. 만약 그럴 때 일이 있으면 다시 품지하여 고치게 하라 하였다. 품지는 임금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습니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어제 구변국의 사신들을 대접할 때에 본조에서 그 나라 임금의 파기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만 서계만 받아가지고 왔으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관복의 제도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중국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중국에 가보았느냐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못 가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중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관복의 제도를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관복은 조선과 같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 그 나라의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남북이 11정이고 동서가 6일정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어떠한 연유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장사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나라 대신이 나에게 이르기를 조승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로가 막혀서 사제를 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나에게 서계를 주면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나라의 풍속을 물었더니 상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부관인이 곁에서 가르쳐준 뒤에야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병국의 사신이라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려우니 굳이 인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진실로 믿을 수가 없다 하였다. 영사 정창선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즉위하시고서부터는 옛날에 오지 않던 자도 와서 조회하니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기의 필적이 외서와 다름이 없었다 하므로 이성소가 말하기를 원컨대 거추의 사신의 예에 의하여 의봉한 주어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속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였다. 이성소가 또 아뢰기를 신이 김 바을다상을 불러 그의 소원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머물러서 사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모가 아직 있고 또 죽은 아비가 관리하던 하인도 버릴 수 없으니 왕래하면서 보살피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끝내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왕래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선왕조 때에 시조하던 야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 본토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뜻을 긴 바을다상에게 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11정은 걸어서 열흘 가는 거리를 말한다. 성정치록 98권 성정 9년 11월 1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성공감정 임수창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정시록 98권 성정 9년 11월 1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성문은 제조가 이문 섭독관의 권과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문은 대전에 의하여 한 달에 3차례 출제하여 상사 제도가 10일마다 검사하여 장부에 기록하며 절개마다 도제조가 한 차례 시험을 보여 분수와 제수란 도수를 각각 이름 밑에 모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지정 조교, 대원, 통제, 이문, 등록과 무릇 이문에 관계된 서적을 매일 읽는 것을 10장 이상으로 정하되 상사 제조가 날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절개마다 도제조가 한 차례씩 한 달 읽는 것 중에서 세 곳을 골라 읽어서 읽는 장수를 각각 이름 밑에 모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일 지금 간택된 인원은 북경에 갈 때마다 읽은 이문 중에서 문의가 통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중국 조정이 아래는 계본, 방문과 관부에서 서로 통용하는 문자와 체격 가운데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널리 읽고 보아서 닥치는 대로 익히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구절마다 질정하여 익숙하게 통할 수 있도록 기할 것이며 한문으로 번역하여 하나하나 써서 아래고 다음에 이문을 고강할 때 위의 항목의 이문도 아울러 강론하고 즉시 등사하여 습독하게 하소서. 1. 이문을 강독한 것과 제술한 분수를 세초 때마다 통틀어 고찰하여 홍문관의 과시하는 예에 의하여 5차례 수석이 된 자는 분계를 더해주고 자궁한 자는 승직시키며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요직으로 우대하여 옮겨주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파직시켜 인사하게 하소서. 1. 지금 간택된 인원은 전례에 의하여 외임을 제수하지 말고 전적으로 학습만 하게 하며 비록 죄를 범하여 산직이 되었더라도 중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인사하게 하소서. 1. 간택된 인원은 본원의 습독관에게서 구전으로 익히게 하며 겸관도 위의 항목에 의해 예에 의하여 습독과 제수를 하게 해서 그 사진한 날짜의 다수와 공부한 과정의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계산하여 전취할 때마다 참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수는 성적의 점수이고 도수는 시험의 횟수이며 방문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에 써붙이는 글이고 체격은 시문의 체제이고 잉사는 그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다. 산직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이다. 성종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4일 심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태수 대우 팔랑 사능과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루를 바치었고 외 혹은 종가무가 내조하였다. 성종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신정을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박숙진을 가정대부 이조 참판으로 이유인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홍귀달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김승경을 통정대부 좌승지로 이경동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김계창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유순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최수를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유계번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남계당을 통덕랑 사관원 헌납으로, 윤호를 가선대부 경기관찰사로, 정은을 통정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임수창을 통정대부 해주 목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정의 사람됨은 성품이 약삭 빨라서 아는 사람과는 본의 아니게 응접한다. 그러나 다른 기능은 없고 치사할 정도로 재물을 탐하여 가산이 거만이어서 조종 가운데서 비교할 만한 자가 없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음을 들으면 반드시 끝까지 차지하고야 만다. 도승지가 되었을 적에는 어느 조관이 새로 만든 삽대를 띠고 있었는데 품질이 매우 좋았다. 공사로 인하여 승정원에 들렀더니 신정이 그것을 보고 몹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저도 모르게 말하기를 나의 띠는 좋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바꾸어 가져서 서로 잊지 않는 의를 맺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으나 그 조관이 응하지 않자 신정이 즉시 자기 것을 풀어서 억지로 바꾸었다. 며칠 뒤에 패문으로 그 조관을 불러 거짓으로 말하기를 그대의 띠가 너무 좋아서 내 마음 편치 못하였다. 그래서 곧 돌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은근히 기뻐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 그것은 연대였다. 그의 간사하고 가면적인 태도에 대하여 조정 가운데서 입을 모아 야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무부에서 비록 이 일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탐욕스러운 일을 가지고 두세 번 거론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 폐문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통문이다. 성전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구병국의 임금인 이획은 나이가 지금 24살입니다. 그 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6일정이고 남북의 거리는 11정이며 서쪽으로 5일정의 거리에서 중국 선박이 정박하는 곳을 구중이라 하고 동쪽으로 1일정 거리의 목해도 안에는 어부가 살고 있으며 남쪽으로 순풍을 타고 7일정의 거리는 남만이고 북쪽으로 2일정의 거리는 유구국이며 8일정의 거리에는 살마주가 있습니다. 1. 국도 안팎은 모두 석성입니다. 1. 그 나라 임금의 의관은 모두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고 교인은 납철로 만들었습니다. 1. 궁궐의 체제는 판나와 사벽인데 납으로서 장식하였습니다. 1. 혼인함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갑니다. 1. 장사를 함에 있어서는 높은 산을 가려서 매장하고 3년 동안 흰 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지 아니합니다. 1. 총경 대신은 야고무라고 부릅니다. 1. 다른 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는 중국 제도를 모방해서 합니다. 1. 임금이 나갈 때는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군장을 갖춥니다. 1. 경사가 있으면 조관이 하례하고 상시에는 조참이 없습니다. 1. 사자의 말에 장사하기 위하여 그날에 갔다가 장가들어 12년을 머물렀는데 지난해 4월 초 10일에 서계를 받고 12일에 출발하여 유구국에 이르러 2일 동안 머물렀으며 그해 8월에 살마주에 이르렀고 금년 2월에 출발하여 대마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1. 국경 안에 농가 밭이 반반인데 벼는 1년에 2번 심어 2번 수확합니다. 1. 형벌은 주의 경중에 따라 구속하고 더 중한다는 무인 절도에 안치하고 가장 중한다는 사지를 찢어 널리 보여줍니다. 1. 언어는 중국과 유국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1. 관작은 임금은 중국에서 제수하고 배신은 그 임금이 제수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사헌 이 극기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지금 윤호를 경기관찰사로 정은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는데 신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윤호의 아우인 장단부사 윤회는 지금 종부시 첩정으로 채직되었고 과천 현감 윤파는 직산의 김종환과 서로 바꿔서 임명되었으며 안성구스 이영희는 윤호의 사촌 동생인데 아직은 채직되지 아니하였으니 곧 채직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윤호로 인하여 3명의 수령이 채직되었으니 지금 추운 겨울철을 당하여 송구 영신함에 있어서 그 번거로움이 실로 많습니다. 청근대 윤호를 채직시키소서. 정은은
세조 때 요사스러운 꿈 이야기를 세조께 하여 성진할 계책으로 삼았으나 세조께서 이를 유치하게 여겼고 사론도 그를 동류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행히 말광으로 인하여 대관이 되기는 하였으나 비방이 계속되는 고 있는데 어떻게 한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근데 그도 퇴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의 일은 아래에 있는 사람 있는 자로서 마땅히 상비해야 하겠고 정은의 일은 여러 정승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정승에게 물으니 모두 모른다고 하였는데 영중추 윤필상만이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정은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은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조중 가운데 기 있는 자라면 듣지 아니한 자가 없었는데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니 대신의 도리가 진실로 이러한 것인가 하였다. 말광은 임금의 여덕이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서건이 아뢰기를 윤호가 지금 경기 관찰사가 되자 새 고을의 수령이 채직되었으니 이는 매우 큰 패단입니다. 청근대 윤호를 채직시키소서 하고 사간 경순이 아뢰기를 요즘 이계손 이봉이 모두 죄로서 파직되었으니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대신하게 해야 하는데 윤호 정은이 어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재를 어찌 가볍게 의논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전에는 수령이 상패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호를 채직하라고 청하다가 이제는 또다시 재능의 장단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였다. 서근이 말하기를 꿈 이야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가짐도 원만치 못하여 선왕 때부터 일찍이 높은 관직은 재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 호주 참의가 되었으는 무릇 공사를 만나면 모두 스스로 옳다고 하므로 늘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물리가 떠들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일찍이 탄핵할 일이지 어째서 이제서야 말을 하는가? 꿈 이야기를 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채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성종원의 사례기를 정은의 일은 성종원 일기를 상고하건대 다만 정은이 해인사에 가서 불경을 인쇄한 것만 기록되었고 꿈 이야기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단 마땅히 실록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은이 와서 아뢰기를 옛날 신이 해인사에서 불경을 인쇄할 때에 축헌이라는 중이 신과 같이 잤는데 신의 꿈에 노승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의 주상이 함께 반론하여 착한 인연을 지었으므로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있으니 나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꿈을 깨고서 축헌에게 말해 주었고 그 뒤 담장을 수리하다가 옛 도장 2개를 얻었는데 축헌이 하례하기를 과연 지난번의 꿈과 서로 부합하는 일이니 그대는 임금에게 치게 하라 함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꿈은 좋게 아래 것이 못되나 도장은 옛 물건이니 바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즉시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으니 축훈이 신의 꿈꾼 일을 가지고 사적으로 대내야 아뢰었다고 하나 신은 사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축훈이 사적으로 대내야 아뢰었다면 외관에서 알 수 없었을 것인데 너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였다. 정은이 말하기를 신은 이순남과 이인견에게서 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죽었습니다. 어제 신작은이 신에게 말하기를 형조 참이 박안승이 이르기를 그때 어떤 중이 정원의 꿈을 기록하여 계사하였고 나도 일찍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헌부에서 반드시 이 일을 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박안승을 불러서 묻게 하였는데 박안승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중이 꿈 이야기를 이와 같이 아뢰었다는 말을 듣고서 어제 신작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정은이 스스로 아랜 것이 아닌데 대간에서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자세히 묻도록 하라 하니 대사한 이걷기가 아뢰기를 정은이 꿈 이야기를 아린 것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축호는 비록 죽었으나 반드시 그때 같이 일한 자가 있을 것이니 끝내는 마땅히 밝혀질 것이다. 다만 황해도 감사 자리가 오래 비었으므로 정지된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우선 예조참이 이 명연으로 정언을 대신하여 보내라 하였다.
반론은 부처에게 소원이 성취되기를 비는 것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포의 외인이 시를 화하였으니 청컨대 본도의 순찰사의 종사관 이 인석으로 하여금 병신년의 예의에 따라 진율하여 위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능관은 경기감사에게 소속되었으므로 무릇 능실을 수보하는 등의 일에 있어 능관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예조에 통보하게 되니 일이 많이 늦어져서 매우 미편하다. 그전처럼 다시 본조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윤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윤희손이 아뢰기를 윤호의 일을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하지 아니하시는데 한 사람의 일로 인하여 세 고을의 백성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래 있는 자가 상피해야 함은 그 법이 대전에 실려 있다. 또 고을을 받고 임명하는 것은 거리가 별로 멀지 아니하며 지금이 농한기가 아니니 바꾼다고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만약 윤호의 인품이 부적당하다면 채직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다만 수령을 옮겨 바꾸는 패단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이는 불가하다. 감사가 적임자를 얻으면 백성이 폐해를 입지 않는 법인데 수령의 문제로 인하여 관찰사를 재임시키는 것이 옳겠는가. 더구나 경기는 다른 도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제수해야 한다 하였다. 지평 허침이 아뢰기를 비록 인품을 가지고 논하더라도 윤호는 올바른 사람이 못됩니다. 한나라 문제가 태후의 아우인 두 광국 풍야 왕을 쓰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현명한 일이었고 원제도 소위의 지친이라 하여 삼공으로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윤호도 감사로 등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윤호의 딸이 궁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사정을 가지고 등용했다고 여기는가? 윤호가 만약 경력이 없는 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용했다면 이는 진실로 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윤호는 일찍이 감사를 지냈고 대간도 지낸 경험이 있으니 내가 사정을 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니 영사 노사신과 지사 강희맹이 대답하기를 한나라 때에 두 광국 풍야왕을 쓰지 아니한 것도 지극히 공변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윤희소는 말하기를 신등은 성상께서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군업의 영송에 대한 패단을 위하여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세종 때에 도승지로 있던 자가 여러 해를 채직되지 못하자 공로가 있기를 기다려서 작업을 뛰어넘어 채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승지가 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갑작스레 작업을 뛰어넘어 청관된 자가 많으니 신은 아마도 전례가 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 비록 도승지로서 작업을 뛰어넘어 채직이 된 자가 있으나 관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였다. 딸은 성종의 계비 윤씨는 윤호의 딸로서 성종 4년 1473년에 궁에 들어와 이 당시 수기로 있었으며 후에 성종 11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허침이 본보의 차자를 가지고 와서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윤호는 비록 드러난 허물은 없다 하더라도 연기는 못됩니다.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윤호보다 어진 자가 또한 많은데 어찌 반드시 윤호를 보내어 세 고을에 폐해를 끼치게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처음에는 수령을 막 받고 자정하는 패단을 말하다가 이제 윤호의 인품을 말하면 어째서인가? 이는 반드시 내가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하여 말함일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대답하기를 윤호의 사람됨이 거칠어서 단정한 사람은 못됩니다.
전하께서는 기전을 중하게 여기면서 윤호에게 맡기시니 아마도 인재를 가림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가 만약 용렬하다면 존재에서 어찌 추천하였는가. 그대들이 내가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여긴다면 옛 사람도 아들을 청간 자가 있었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송나라 인종이 장 귀비의 족친인 장 요좌를 선유사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관관들이 두 황후가 손비의 족속을 임명하지 아니한 이를 가지고 간하였으나 인종은 장 요좌의 선유사의 직위만 파직하고 간관은 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하시기를 내가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여기는가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뇌정의 아래에서 누가 감히 말을 다 하겠습니까? 또 기회가 그의 아들 기호를 천거한 경우는 기호와 같이 어진 자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호가 진실로 어진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요자의 일은 이것과는 다르다. 문언박이 황금무늬를 쓰는 비단을 짜서 궁액과 교통하였는데 문언박은 수상이 되었고 장요자는 사사의 직을 겸하였었다. 그때 간관인 단계 등이 탄핵하자 인종이 대노하여 단계는 외주로 귀양 보내고 장요자는 비록 선의사의 직을 재임시켰으나 이사의 직은 재임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인종의 잘못이었다. 지금 윤호는 궁금과 교통한 일이 없고 나도 그대들을 죄주지 아니하였으니 합사하여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직접 자자를 아르게 하였다. 기전은 기넥 즉 경기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기해가 그의 아들 기호를 청가한 경우는 기해는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였는데 그는 공평무사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다. 그가 늙어서 퇴임하게 되자 진후가 후임자를 물으니 그는 그와 원수지간인 해호를 추천하였고 해호가 곧 죽게 되어 곧 또 물으니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인 기호를 추천하였다. 좌구명은 이를 논평하며 기해는 편당이 없는 자라고 하겠다. 밖으로는 원수도 숨기지 않고 안으로는 아들도 숨기지 않았다고 한 고사에서 한 말이다. 사사는 회강군 절도사 군목 처치사 제치사 선위 남원사 경력군사의 네 관직을 겸함으로 뒤에 선위 남원사 경력군사 두 관직은 파직되고 나머지 2사만 겸직하게 되었다. 합사는 사음부 전체가 나오는 일을 말한다. 성균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1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부승지 이웃순이 사음부의 차자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음부에서 처음에는 수령이 서로 바뀌는 데 대한 패단을 말하였는데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였더니 또 윤호는 연기가 미치지 못한다고 공박하였다. 이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한 것이니 옳지 못하다. 허침이 경련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였으나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어딘가를 볼 뿐이지 친소와 원근의 관계는 애당초 논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경연에서 좌우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윤호는 무던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경등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였다. 유순이 대답하기를 재능과 덕망이 출중하여 조금도 하자가 없는 자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윤호는 큰 허물이 없으니 쓴다고 한들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하고 시강관 이형우는 말하기를 신이 윤호와는 어릴 때부터 학업을 같이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편협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상피해야 하는 법이니 감사와 수령에게 동시에 비답이 내릴 경우 수령이 당연히 피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윤호 때문에 몇 고루의 수령을 채직시키면 온당하지 못한 것이니 황희도 관찰사와 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정성에게 물으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17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 상당부원군 헌명에 주하의정 심해 파천부원군 윤사헌 광산부원군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가령 윤호가 연기는 못된다 하더라도 일찍이 경상도 감사를 지내면서 또한 이렇다 할 사고가 없었으니 만약 윤호를 가지고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옳으나
후궁의 일을 구시로 삼는다면 아마도 옳지 못할 듯합니다. 옛 사람은 아들이나 조카를 첨가하여도 혐의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왕실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모두 채직시켜야 하겠습니까? 안승과 천하는 거리가 몇 참밖에 되지 않고 과천과 직산도 이틀 길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은 농한기이므로 서로 바꾼다 하더라도 별다른 큰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상피해야 하는 것이니 윤호를 보냄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사친이 논평하기를 윤호의 사람됨이 허탄하여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지 소행이 법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마침내 감옥에 비었다고 아뢰어서 상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하였다. 성경시록 98권 성경 9년 11월 17일 갑술 7번째 기사. 윤필상을 대광 보국 순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이육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이맹현을 통정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전시록 98권 성경 9년 11월 18일을 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이다. 그 직임이 가볍지 않다. 대전에도 이르기를 하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상피해야지 수령의 연고로 인하여 감사를 다시 제수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간이 처음에는 최고울이 폐해를 잇는다는 이유로 윤호를 개차하도록 청하였다가 되지 않자 마침내는 선정을 펴는 직임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내가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고 여김일 것이다. 임금이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어찌 사정을 두겠는가. 이보다 앞서 불차 탁용한 자가 있었다. 대사관 안관훈은 내가 그의 어진바를 알기 때문에 도승지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지금의 도승지인 홍기달과 동서인 관계로 인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채수를 승지로 삼았는데 이것도 사정이라고 하겠는가? 노사신, 강희맹, 이승소는 모두 윤호를 쓸만하다고 하는데 정승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영사 한명회가 말하기를 윤호가 전일에 수령을 2번 지내고 학물에 힘써 등재하여 감사까지 두었으니 당시의 정치의 업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개 대간의 말한 바와 같기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호가 만약 의질지 못하다면 경상도 감사로 제수되었을 때 대간이 마땅히 논박해야 했을 것이다. 어제 허침이 말하기를 한나라 원제가 풍야왕을 삼공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소이에게 혐의가 되어서 등용하지 아니하고 송나라 인종이 장요좌를 선위사로 삼았더니 대간이 탄핵하여 아뢰므로 선위사의 직을 받고 한직을 제수하고 간관도 죄의 주기를 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허침이 나를 속인 것이다. 그것은 원제가 석현을 신임하였는데 석현이 권력을 차지하고 방해하여 풍야왕으로 하여금 등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풍소이에게 혐의가 있어 그래 한 것은 아니었다. 문언박은 익주지사로 있을 때 황금무늬로 짠 비단으로 궁액과 교통하여 그의 은총을 굳히었으므로 단계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가며 박절하게 간하니 인종이 단계를 춘주로 겸직시키고 문헌박을 파직시켜 허주로 담당하게 하고 지간원 오규와 포증이 모두 겸직을 당했으니 이것은 간관을 죄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나 간관을 죄주는 것은 본래 나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대사원 이극기가 말하기를 신등이 윤호의 직임을 바꾸고자 함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 하나 때문에 세 고을의 수령을 체임시키니 그 패단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조정에 있는 신하가 모두 윤호만 못하고 윤호만이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찌 반드시 윤호라야 하겠습니까? 허침이 아랜 바 의도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느냐. 전하께서 윤호에게 사정을 두었다 하면 신이 아랜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불차 탁용은 계제를 밟지 않고 벼슬에 올립니다. 등재는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하는 일이다. 중앙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당상관 제조가, 지방관아의 관아는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사정할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평직은 벼슬이 떨어집니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진나라 임금이 광대에게 상을 내림이 절도가 없으므로 상류안이 간했는데 이르러 검토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상류안의 이 말은 매우 옳은 것인데 진나라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잘못입니다. 선유가 의논하기를 진나라 임금이 상류한의 간함을 받아들였다면 진나라가 반드시 그렇게 빨리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군나의 풍속은 전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례에는 방상씨가 이를 담당하였고 공자 때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미 그러하였으니 군나는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시에 있어 군나함을 볼 때 광대들이 이에 속된 말로 상상 앞에서 희롱을 하는데 혹은 의복과 물품으로 상을 내리니 비록 진나라 임금처럼 상을 내림이 절도가 없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옳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면 광대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겨울에 몹시 추울 때 그들을 보니 가엾어서 의복을 준 것이다. 하였다. 이 장신이 또 아뢰기를 화포는 군국의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화산 때는 적과 상대하여 쓸 수가 있는 도구도 아니며 놀이에만 가까운 것으로서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들으니 금년에는 성대하게 의식을 거행하려고 한다 하는데 청컨대 정지하게 하소서 하고 우승지 이경동은 말하기를 전장에서 쓰는 화포는 혹은 열무할 때에 연습하고 혹은 봄 가을에 연습합니다. 그런데 화산대는 비록 1년에 한 차례밖에 쓰지 않으나 쓸데없이 경비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왕조에서는 정지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정지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세시에 궁중에 진연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군화를 구경하는 것 등의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 이 일을 한 일은 다만 연습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금년까지만 하고 우선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군하는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하여 악기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시가 쫓던 연극이다. 허니 세 말에 하였다. 방상씨는 군화 때에 악기를 쫓는 나자의 하나인데 황금빛의 네 눈과 방울이 달린 곰의 가죽을 씌운 큰 탈을 쓰고서 붉은 웃 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임금의 행차 사실의 영적 궁중의 행사에 사용하였다. 세시는 절후에 따른 명절이다. 화산 때는 화희를 하는 궁중의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를 말한다. 불꽃놀이.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윤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하직하려고 예고를 하여다가 비로소 대간이 신을 탄핵하였음을 들었고 또 정성에게 상의하였음도 들었습니다. 신은 감히 직사에 나아갈 수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간이 비록 여러 가지로 논박하였으나 내가 이미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다만 이번에 가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침이 없다면 누가 그러다고 하겠는가. 가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호헌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지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이어 3대비전에 할애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할애를 받았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중삭연을 올렸는데 여러 공신의 적장도 아울러 참여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요진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박근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합천군 해인 사이에 소장된 대장경과 판자는 모두 선왕조 때에 마련한 것이고 또 객인이 구하는 바이며
국용해도 없을 수 없으니 만약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여 혹비가 새어 썩거나 손실이 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경은 숫자와 물목을 자세히 살펴서 아래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진언한 자가 말하기를 각 관과 각 촌에 이미 전장이 있어 권농을 하는데 또 함정 도감고와 소감고 포도 도감고와 소감고 산직감고가 있어 일만 되면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관문에 모이게 하니 간교한 아전들이 그로 인하여 어업을 침해하고 다방면으로 거두어 들이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않다. 대전을 상고하면 하건대 통주와 이정을 두어 권농하고 소위 감고라는 것은 없다. 지금 이후로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일은 백간이 조회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는 날이다. 이 일은 매달 6번씩 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날짜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역시 6아일을 지키다가 뒤에 아일이 줄여서 경국대전에는 4아일이 되어 있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제하기를 요즘 더건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무릇 주의를 범하여 태장을 맞을 자에게 형벌을 처결하지 아니하고 모두 속전을 받는다고 하니 매우 불가하다. 지금 이후로는 늙거나 병이 든 자 외에는 모두 형벌로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형별로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진언하는 자가 말하기를 장기들은 정한 남편이 없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에서 자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소생을 종량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아무 종제와 사통하여 임신한 것이다 라고 하며 종제가 된 자도 그 말에 현혹되어 말하기를 어느 기생의 자녀는 나의 소생이다 하며 심지어는 후사를 삼는 자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니 강상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지금 이후로는 종친과 대소 인원의 집에 데리고 있는 기첩 외에 서울 밖에 있는 기선과 사통하여 낳은 자녀는 속신하여 종련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때 종친의 처백에서 난 소생은 비록 노복과 창기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족에게 억지로 혼인하게 하므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원망하였다 하였다. 종량은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천인일 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이다. 성전시록 98권 성전 9년 11월 2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와 사예권 제조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바꿔서 몽고학, 외학, 여진학을 일으킬 조건을 상의하여 아뢰입니다. 1. 몽고학, 외학, 여진학을 하는 인원과 생도들은 거의 모두 외지에 사는 사람이므로 이보다 앞서는 동거하는 부형과 재질에게는 모두 부역을 감해 주었고 친족이 없는 자에게는 별도로 봉족을 주었으며 또 의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여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대전에 동거하는 족친 가운데 한 사람만 다역에 정속시키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동거하는 부형과 자제는 각각 부역이 있으니 다만 봉족 한 사람만 가지고는 서울에 머물 수가 없으므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혼외의 세 장정 이하는 타역에 정속시키지 말고 혼외의 인정이 없는 자는 별도로 1인을 주고 공부 외의 자벽도 아울러 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힘써 노력하도록 하며 한학도 이 예의에 따르게 하소서. 1. 한학, 문과학, 외학, 여진학의 생도들은 세종 때는 사학의 예의에 의하여 공개하였는데 지금은 공개함이 없으니 비난한 생도가 온종일 배가 고파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학의 유생은 학마다 100명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공부하는 생도는 늘 그 수가 차지 아니합니다. 참건대 거기에서 남는 쌀을 옮겨다가 공개해 주어 힘써 노력하게 하소서. 1. 몽고학, 외학, 여진학의 세공, 생도는 한학의 예의에 의하여 연소하는 총민한 자 8명을 각도에서 선발하여 오르게 하고
만약 마음을 써서 선발하지 아니하면 그 수령을 중죄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혼외의 인정이 없는 자는 호별로 1인을 주고 생도에게는 반점심을 주며 식년 때마다 문과학 생도 5명과 외학 여진학의 생도 각각 6명을 외방으로 하여금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다. 사학은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치어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이고 중학, 동학, 남학 및 서학의 교육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세공 생도는 해마다 지방장관의 향교나 서원에 다니는 생도가 가운데 수제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이다. 식년은 태세의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이다. 이 해에 과거를 보았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지평 안순이 아뢰기를 유진이 처음에는 동료들과 임원준의 죄상을 논개하다가 돌이켜서 바로 임원준에게 그 일을 누설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아첨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파직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직책을 돌려주면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유진이 임원준과는 족속이므로 담화하는 사이에 우연히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였다. 정한 유희손이 말하기를 신이 그 당시 홍문관에 있었는데 임원준이 만나보기를 요구하므로 유진이 임원준이 집에 가서 말한 것이 우연히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직첩을 갑작스레 돌려주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돌려주지 말라 하였다. 윤희손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사홍이 당수의 부름을 받고 왔을 적에 말하기를 나는 영구히 방면되었다고 하였고 대간의 논박을 듣고는 말하기를 지금 만약 돌아가면 이것은 두 번 기한 가는 것이다 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보면 임사홍이 공주를 꾀어 병들었다고 사칭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하므로 윤희손이 대답하기를 대간이 아랜 바에 대하여 말의 출처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은 부름을 받고 들어왔으니 은혜가 이미 지극한데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죄가 진실로 큰 것이다. 그러니 말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윤희손이 말하기를 신이 한근에게서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말한 바는 마땅히 추국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무릇 각사의 제조는 전조에서 주의하는 것인데 참판 박숙진이 전이의 제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지금 난제를 2조 정량으로 삼았는데 그는 전 판서 강희명의 삼촌질입니다. 강희명이 체임되는 날에 즉시 정교서 교리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현재의 직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판서는 바로 남제의 오촌숙이고 참의는 육촌제입니다. 비록 상피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의리상 옳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차정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간관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묻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들은 바도 반드시 다 옳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말의 출처를 묻지 아니한다면 시비의 소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시비를 알지 못하면서 서둘러 죄주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 한근의 말이 만약 임사홍에게서 나온 것이면 임사홍에게 죄가 있지만 한근이 망령되게 말한 것이라면 한근도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 말의 출처를 묻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 윤사원과 지사 홍응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해주 목사 임수창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전일에 그대의 윤대하는 말을 듣고 그대의 마음씀이 건면함을 알고서 발탁하여 목사로 삼은 것이니 그대는 가거든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한 가지 폐단이라도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2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홍귀달이 아뢰기를 종친이 기첩을 집에 데리고 살게 한 일은 명하여 전제를 고치게 하소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광망한 종친들이 아내는 돌보지 아니하고 기첩에게 빠지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종친이 모두 기첩을 집에 데리고 살면서 본처는 소홀히 할까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과 재상으로서 기첩이 없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종친의 아들을 혹 뺏길 수가 없어. 천에게 종사함은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만약 다른 사람의 자식을 선원 녹에 기록한다면 그 문란해짐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정성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